자, 이번에 볼 작품은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선생님 때 나이 때면 대부분 노래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 유명한 작품인데요. 시가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노래로 이제 불러서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자, 이 작품도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어떤 테너 가수가 불러가지고 되게 이제 바리톤 이런 이제 굵은 목소리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중이라는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의 스승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김영랑 시인의 어떤 그 시 문학이라는 어떤 조직에 같이 몸담아서 있었던 여러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시인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시는 일반적으로 좀 섬세하고 세련된 그런 시어들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고, 자, 이 작품에서는 자, 고향, 향수라는 게 이제 그 향수병이라고 해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의 이제 그 상징적 의미나 서정 갈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시는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고향의 모습 이런 것들을 회상하며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했다. 각 연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고향의 풍경을 그리고 있으며 후렴구에 대한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다. 라는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년부터 그러면은 같이 좀 볼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자, 옛 이야기 지줄대는. 자, 지줄대는 짓거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좀 약간 저음으로 혼잣말 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짓거리다. 짓거리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휘돌아 이게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인 거고요. 자, 지줄된다 실개천이. 자, 이런 표현은 이제 어떤 청각적 심상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리고 실개천이라는 건 되게 이제 얇은 냇물이 하긴 그러네. 어떤 천.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보기 힘든 그런 것들이고요. 얼룩배기 황소. 자, 얼룩배기 황소. 황소의 색깔을 이야기한 거죠. 시각적 심상이 들어가 있네요. 자,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이 우는 곳. 해설피. 왼쪽에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해가 질 무렵이라는 해석과 소리가 낮고 느리게 라는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고 하네요. 자,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 자, 금빛 그리고 울음. 금빛은 시각적, 울음은 청각적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청각의 시각화. 자, 그곳엔 차마 꿈엔들 이진리가 있겠느냐. 자, 뒤에도 보면은 알겠지만 1년이 끝날 때마다 매 연이 끝날 때마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을소냐 라고 해서 어떤 계속 연관성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계속 그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각 연을 구분해주는 시 전체의 통일성을 준다. 그리고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시켜준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런 자기의 고향에 대한 얘기겠죠. 이 고향의 공간, 그곳이 꿈에도 잊을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역할로 들어가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화로에 재가 식어가면. 자, 이게 이제 화로라는 거는 집 안에서 난로 같은. 자, 그래서 난로를 놨다라는 건 추운 날인가 보다 겨울로 이제 계절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자, 밤바람 소리에 말을 달린다.
이것도 이제 공감각적 표현이네요. 청각의 시각화.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자, 엷은 졸음이라는 건 이제 잠깐, 살짝 든, 그래서 뭐 설핏 든 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자, 여기는 늙은 아버지의 어떤 그 고단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든 이런 늙은 아버지가 베개를 돋아서 고이시는 곳.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베개를 베고 누웠다, 뭐 이런 이제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자기 고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표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늙으신 아버지의 고단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나의 고향에는 늙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자기는 어린 시절 흙에서 자랐다. 유년기에 그런 흙에서 자란, 촌에서 자란 순수했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자, 요 파란 하늘빛이라는 것도 이 유년 시절에 봤던 그런 하늘이죠. 그래서 뭐 어떤 소망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유년 시절에 자기가 보았던 꿈과 희망, 이상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자, 함부로 쏜 화살. 자, 이 함부로 쏜 화살은 뭘까요? 자기의 이상 또는 소망 이런 것들이 하늘빛이라고 한다면, 그 소망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었던 어떤 뭐 행위들, 그러니까 뭐 동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시던 곳. 자, 함초롬, 젖거나 시려 있는 모습이 가지런하고 차분한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함초롬, 풀섭 이슬에 함초롬 휘적이던 거. 그러니까 이 함부로 쏜 이 화살을 찾으려고 계속 휘적거리던 그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유년 시절에 자기의 어떤 꿈과 또는 그런 동경을 위해서 자기가 움직였다, 막연한 동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통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뭐 막연한 어떤 목적, 목표 뚜렷하지 않죠. 막연한 목적을 가지고 나 연예인이 돼볼까 그러고선 막연하게 움직이는, 또는 그렇게 꿈꾸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고양이, 유년 시절에 있었던 그 고양이, 차마 꿈엔들 이칠소냐.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꿈 많은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자, 그 뒤에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자,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자, 여기는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이라고 했는데요. 밤물결이라는 거는 사실 뭐 검은 귀밑머리, 자, 뭐뭐 같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검은 귀밑머리가 요거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죠? 원래 관념은 검은 귀밑머리죠. 근데 그게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 자, 귀밑머리라는 게 이제 귀 뒤로 이렇게 이제 머리를 넘긴 어린 누이의, 이제 여자가 머리가 길면 귀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뭐 이렇게 이쁜 모습 보이려고 귀를 보이려는 어떤 태도처럼, 그런 귀 밑 머리를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다라고 해서 되게 역동적인, 그러니까 밤물결이라는 건 사실 계속 움직이는 건데, 시커먼 물이 계속 움직이잖아. 그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되게 역동적 이미지로 그 검은 귀밑머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검은
귀밑머리를 달고 있는 어린 누이, 이 어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반물결 같이 표현했고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자, 아내를 표현했는데 아내가 예쁠 것도 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되게 이제 평범하고 소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아내가 되게 평범하고 소박하다라는 건 이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이삭을 줍고 있잖아요. 농사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양말이나 이때는 뭐 버선이라고 하는 그런 버선이나 양말을 신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시사철 발벗은 아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농촌에서 사시사철 양말 이런 걸 챙겨 신지도 못한 그런 아내, 평범하고 순수한 순진한 이런 아내의 모습, 그러니까 농촌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위에는 누이, 그 다음에 밑에는 아내. 지금 이 고향에는 누이와 아내가 있다. 그 모습을 이제 잊을 수가 없다. 이제 고향에 대한 어떤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을 회상하는 부분이죠.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늘에는 성근별. 자, 성근, 듬성듬성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성근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자, 별이 그러니까 띄엄띄엄 쭉 있다라는 거죠. 띄엄띄엄 있는데, 자, 하늘에는 그런 별들이 듬성듬성 있고요.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자,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긴대. 모래성, 여기 뭐 동화에나 나오는 동화적 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이건 뭐 현실적으로 되게 이제 가난한,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향집을 이야기하는데요. 고향집이 이제 되게 가난하다. 그리고 서리 까마귀, 가을에 있는 까마귀, 가을 까마귀가 울면서 지나가는 고향집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자, 여기는 되게 이제 단란한, 그래서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정겨운. 그러니까 지금 요 별, 하늘에 이렇게 듬성듬성 떠 있는 이런 별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간이 흐르고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자, 가을 까마귀가 울면서 지나가는 이런 고향집 안에는, 자,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그러니까 단란한 고향의 그런 정겨운 마을, 그런 모습을, 자, 정겨운 모습을 회상하고 있죠. 거기가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라고 해서, 자, 전체적인 총 5연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첫 번째 볼까요? 네, 첫 번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평화롭고 여유가 있는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죠. 어린 시절. 두 번째는 어떤 늙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겨울, 여기 지라루의 겨울의 모습과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함으로써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지라루, 그 다음에 이 집베개라는 이런 이제 소재들을 통해서 되게 좀 가난한 또는 고단한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2연과 그리고 뒤에 4연이죠. 4연. 전설이 이런 누이와
아내가 사시사철 양말도 못 신고 있는 그런 따가운 햇살에서 등에 지고 이삭을 짚는, 그러니까 되게 고단하고 피곤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135연은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 사연이 그 삶의 어떤 고난과 고단함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5개의 연이 전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됐나요? 됐고요. 자, 각각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시각적인 심상, 뭐 얼룩배기 황소라든가 여기에 나와 있는 얼룩배기 황소, 그 다음에 파란 하늘빛, 그리고 뒤에 이제 검은 귀민머리, 또는 듬성듬성 있는 그 별, 이런 것도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흐릿한 불빛, 시각적 심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지줄대는, 첫 번째 지줄대는 뭐 실개천이라는 말도 그렇고, 서린 까마귀 우지짓고 울고 하는 이제 청각적 심상, 도란도란한다라는 청각적 심상 들어가 있고요. 따가운 햇살, 그죠? 네, 촉각적 심상 들어가 있죠. 자, 공감각적 심상도 2개 있었죠. 앞에 나와 있는 게으른, 금빛 게으른 울음,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라는 표현도 이제 공감각적 심상. 자, 여기 시에는 그래서 이런 감각적 심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후렴구를 통해서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연과 연을 구분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통일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했다. 또 특징이죠. 어쨌든 오연을 통해서 고향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화자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또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향수라는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가장 중요한 중심 소재는 고향이 되겠네요. 그리고 주제는 뭘까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정도가 되겠네요. 성격으로 고향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묘사적 성격, 그리고 앞에서 이제 표현법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감각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시어 자체가 향토적이죠. 향토적 성격. 자, 이 정도 특징만 보면 이 작품에 특징되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자, 향수 여기까지 봤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 절정이라는 작품과 향수라는 작품 2개를 봤는데, 뭐 시는 여기까지가 1학년 교재에 있던 시는 전부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까지 문제하고 시를 먼저 읽고 쭉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어휘 설명 안 된 거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푼 다음에 채점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